저 남자 옆에 귀신이 따라온다. 엄마가 병실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남자는 내 남편이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엄마는 홀로 의류공장을 일으켜 세웠다. 아빠 없이 나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만든 옷들은 시장에서 인정받았지. 그렇게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직원 3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학 졸업 후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불렀다. 미래야, 우리 공장에서 일해볼래? 내가 언젠간 물려받을 회사인데 처음부터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는 엄마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생산직에서 옷 접는 일부터 점차 디자인과 영업까지 모든 부서를 돌며 경험을 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거래처에서 직원이 왔다. 정우. 그는 첫눈에 보기에도 성실해 보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처음엔 단순한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다. 미래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새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괜찮다면 같이 볼까요? 정우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뛰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엄마 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정우가 내 손을 잡았다. 미래야, 나 너 정말 좋아해. 우리 사귀자.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다. 정우는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바쁜 와중에도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작은 선물과 편지로 마음을 표현했지. 특히 엄마가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을 타다주는 세심함까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연애 6개월 차,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래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내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다.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으니까. 엄마에겐 내가 전부였고 쉽게 날 보내려 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게다가 거래처 직원이라는 점도 문제였다.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정우를 소개했다. 예상대로 엄마의 표정은 굳어졌다. 미래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엄마와 나는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다. 엄마의 눈빛은 차가웠다. 미래야, 이건 아니야. 거래처 직원이라니. 회사 일과 사생활은 구분해야지. 게다가 그 사람 뭔가 수상해. 엄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정우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엄마와 큰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엄마에게 진심을 전하려 했고 마침내 정우의 성실함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미래 어머님, 제가 정말 미래를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엄마도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회사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미래가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것. 그렇게 우리의 결혼이 결정됐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그때까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정우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고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웨딩홀부터 신혼여행, 신혼집까지.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나도 설레었다. 엄마는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이었지만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했다. 결혼식 한 달 전 엄마가 나를 불렀다. 미래야, 정말 확실한 거니? 아직도 그 사람한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엄마, 정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사랑에 빠진 나는 그저 엄마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우와 마주 섰을 때 내 인생이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고 확신했다. 미래야, 나 너한테 약속할게.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사랑할게. 정우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됐다. 결혼 후 나는 엄마의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정우가 제안했다. 미래야, 애 가질 생각 있지? 회사 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의 말이 다정하게 들렸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아이를 갖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았다. 그렇게 나는 회사를 떠나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1년 차. 아직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래야,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 놀란 마음에 바로 엄마네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셨더니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 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정우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반응이 의외였다. 많이 걱정되겠다. 내가 어머님 병간호 좀 도와줄게. 회사 일도 있으니 너 혼자선 힘들 거야. 정우의 제안이 고마웠다. 남편이 시어머니도 아닌 친정어머니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으니까. 그날부터 정우는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와서 엄마를 돌봤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와주고 심지어 목욕까지 도왔다. 정우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미안해. 내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다. 괜찮아. 어머님은 내 어머님이나 다름없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처음엔 정우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효심 깊은 남편을 두다니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싶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정우는 간병을 핑계로 병원에서 엄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보고는 집에서 쉬라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의문이 들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엄마를 돌보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정우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엄마 상태는? 내가 물었다.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정우는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다. 꿈인지 생시인지 뭔가를 중얼거렸다. 가만히 들어보니 저기 서 있네. 왜 따라와? 같은 말이었다. 이상했다. 다음 날 혼자 병원에 찾아간 나에게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다. 미래야, 그 남자. 저 남자 옆에 귀신이 따라온다. 엄마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람.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진지했다. 엄마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됐다.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엄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는 심장 상태는 안정됐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혼란 상태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정우는 여전히 헌신적이었다. 퇴근 후엔 꼭 병원에 들르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엄마 곁을 지켰다. 때론 나보다 더 열심히 간병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론 미묘한 위화감도 느껴졌다. 정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자주 갈게. 괜찮아.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어느 날 병실에 들어서는데 엄마와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둘 다 화들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아니, 그냥 어머님 건강 얘기. 정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이후로 엄마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응시하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가끔은 갑자기 놀라며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엄마 괜찮아요? 무서운 꿈이라도 꾸셨어요? 내가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의사는 약물 부작용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특히 정우가 병실에 있을 때면 더 심해졌다. 정우가 들어오면 엄마는 불안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정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우연히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평소 같으면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지 않았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화면을 봤다. 유진이라는 이름이었다. 우리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다.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의심이 커졌다. 정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유진 씨가 전화했더라. 무슨 일이야?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풀어졌다. 아, 회사 일 때문에. 계약서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었나 봐.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회사 일로 전화라니. 그날부터 나는 정우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자주 남몰래 전화를 받았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 갔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미래야, 조심해. 그 사람 믿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소와 달리 또렷한 정신으로 하는 말 같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 오빠 얘기해요? 서류, 서명. 그 사람이 내 사인을. 엄마의 말이 끊겼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러 들어왔고 엄마는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정우의 행동, 엄마의 변화, 그리고 유진과의 수상한 연락. 모든 게 이상했다. 결정을 내렸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정우가 출근한 후 집안 곳곳을 뒤졌다. 정우의 서재, 옷장, 가방까지. 그러다 발견한 건 엄마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다. 지분양도 계약서, 법인 인감, 그리고 위임장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엄마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단 말인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날 병원에 가서 엄마의 병실 천장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정우가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집에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정신적 혼란이 심해졌다고 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엄마의 손을 잡자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미래야. 저기 봐. 저 구석에 있어. 까만 그림자가. 병실 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의사는 환각 증세라고 했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엔 평범했다. 정우가 들어와 엄마의 상태를 살피고 약을 챙겨주는 모습. 하지만 간호사가 나간 후 정우의 표정이 돌변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될 일인데. 영상 속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정우는 엄마의 손목을 꽉 잡았다. 제발, 놔줘. 내 회사는 미래 줄 거야. 회사요? 이미 절반은 제 겁니다. 나머지도 곧.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오자 정우는 금세 표정을 바꿨다. 다정한 사위로 돌아가 간호사에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오늘따라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네요. 약을 더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현실이라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내 남편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니. 영상을 계속 돌려봤다. 다음 날, 또 다음 날. 패턴은 비슷했다. 정우는 틈만 나면 엄마를 협박하고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정우가 간호사와 의사에게 엄마의 약을 더 강하게 처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던 거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집에 설치한 카메라에서 나왔다. 내가 잠든 후 정우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유진아, 거의 다 됐어. 저번에 받은 인감도장으로 위임장 만들어놨어. 이제 회사 지분만 받으면 돼.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마야. 지금 포기하면 회사 끝이라고.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미래, 걔는 신경 쓰지 마. 일 끝나면 정리할 거야. 어차피 애도 없는데 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정우와 유진이 공모해 엄마의 회사를 강탈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마저 정리한다고? 무슨 뜻이지? 설마 나까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정우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없었다. 있는 건 가면을 쓴 악마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했다. 정우에게 미소 지으며 출근 준비를 도왔다. 내 연기가 완벽했는지 정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알았어, 오빠. 저녁은 챙겨 먹고 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정우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행동에 옮겼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카메라 영상을 전부 백업하고 정우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정우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노트북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엄마 회사의 재무 상태, 거래처 목록, 심지어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그리고 발견한 메일 하나. 유진과 주고받은 메일이었다. 계획대로 진행 중. 김미숙 엄마 이름은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음. 곧 지장을 받아낼 수 있을 것. 작은 문제는 해결됨. 회사 인수 후 즉시 매각 예정. 미래는 이혼 후 처리 예정. 온몸이 떨렸다. 분노, 배신감,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우가 내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고 파괴하려 했다니. 하지만 무너질 시간이 없었다. 이제 반격해야 할 때였다.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했다. 우선 엄마를 보호해야 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제 어머니 약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처방된 것 같아서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차트를 확인했다. 진정제가 평소보다 좀 많네요. 남편분이 어머님이 불안해하셔서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허락 없이는 어떤 약도 변경하지 말아주세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다. 내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지시를 따랐다. 엄마의 병실로 향했다. 엄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이 전보다 또렷했다. 엄마, 저예요. 미래야. 조심해. 그 사람. 알아요, 엄마. 다 알았어요. 정우, 오빠가 한 짓 다 알고 있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회사. 내 것인데. 그 사람이 빼앗으려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막을 거예요. 이제 엄마는 편안히 쉬세요. 그날부터 나는 직접 엄마를 간병했다. 정우에겐 내가 엄마를 돌보겠다고 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며칠 후 정우가 병실에 찾아왔다. 표정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얼굴이 보였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제가 영양제를 가져왔어요. 정우가 가져온 영양제를 건네받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오빠. 그런데 오늘은 내가 직접 챙겨줄게. 정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내가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걸 눈치챘는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병실을 나서는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우의 서재를 다시 뒤졌다.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하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미숙 씨, 이 서류는 그냥 병원비 처리를 위한 겁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엄마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걱정 마세요. 그냥 병원 수속이에요. 미래도 알고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정우는 엄마의 혼란한 상태를 이용해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 했던 거였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다음으로 발견한 건 엄마 회사의 법인 인감이었다. 분명 훔쳐온 것이었다. 그날 밤 정우가 출근했다고 거짓말하고 유진과 만나는 걸 몰래 미행했다. 동네 카페에서 둘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창가에 앉은 덕분에 대화 내용이 간간히 들렸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더 미룰 수 없어. 정우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가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유진이 불안한 듯 말했다. 걱정 마. 미래는 바보야. 아무것도 모를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바보라고?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누가 진짜 바보인지 보여줄 차례였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환자를 이용한 범행이니 가중처벌 대상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되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서류에 위조 서명을 하는 장면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고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병실에 고화질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집안에도 녹음기를 더 설치했다. 그리고 정우와 유진이 주고받은 메일을 모두 백업했다. 이틀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정우는 간호사를 매수해 엄마에게 강한 수면제를 투여했고 엄마가 정신이 혼미한 사이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에 엄마의 서명을 위조했다. 그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낱낱이 기록됐다. 됐어. 이제 이걸로 회사는 우리 거야. 정우는 서류를 들고 병실을 나섰다. 그리고 바로 유진에게 전화했다. 끝났어. 내일 등기소에 가서 처리하자. 그리고 미래는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말한 대로 할게. 온몸이 떨렸다.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정우와 유진의 계좌를 조사하고 회사 내부 자료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이들의 범행은 훨씬 더 깊었다. 엄마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거래처와 결탁해 이중계약을 맺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제 정우를 체포할 일만 남았다. 그날 밤 경찰은 내 집 주변에 잠복했다. 난 평소처럼 행동하며 정우의 귀가를 기다렸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조절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다.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엄마는 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지셨어. 그런데 오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정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별일 없었는데 왜? 정말? 혹시 이런 서류 본 적 있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다. 엄마의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 사본이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에이, 이게 뭐야?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아. 내가 엄마를 속이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 거. 정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세를 전환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미래야, 너 오해하고 있어. 그때였다. 거실 불이 갑자기 켜지고 여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다. 정지하시오.
경찰이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미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한 짓이 아니라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경찰은 정우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사기, 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 여러 혐의였다. 수갑을 채우는 순간 정우는 발악했다. 이건 오해라고. 미래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관계가 소중하지 않아?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 사이엔 관계 같은 건 없었어. 그저 너의 일방적인 계획과 연기였을 뿐이지. 정우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쳤다. 유진이도 연루돼 있어. 다 걔가 시킨 일이라고. 걱정 마. 유진 씨도 지금쯤 체포됐을 거야. 실제로 다른 경찰팀이 유진을 체포하러 갔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다. 정우가 경찰차에 실려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였다.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해 모든 상황을 진술했다. 준비해온 증거들 카메라 영상, 녹음 파일, 메일, 위조된 서류 모든 것을 제출했다. 검사는 내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구속 기소할 겁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유죄는 확실해 보이는군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그러나 더 이상 속지 않게 된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병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약물이 줄어든 효과인 것 같습니다. 엄마의 침대 옆에 앉았다. 며칠 전보다 얼굴색이 좋아졌고 눈빛도 또렷했다. 엄마, 저예요. 미래야. 그 사람은? 걱정 마세요. 다 끝났어요. 정우, 오빠는 경찰에 체포됐어요.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못해요. 엄마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엄마 말씀 듣지 않고 결혼해서.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넌 잘못 없어.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야. 다음 날 유진도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사 결과 유진은 처음부터 정우와 공모해 엄마의 회사를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는 내게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다. 회사로 돌아가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많은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내 편에 섰다. 미래 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회사 다시 일으켜 세워요. 오랜 직원 하나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검찰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난 엄마의 회복과 회사 정상화에 집중했다. 정우가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고 손상된 거래 관계를 복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와 유진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들어서자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낯선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교활함이 묻어났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였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다. 정우와 유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영상과 녹취록은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냈다. 특히 정우가 엄마의 약을 조작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장면은 배심원들의 분노를 샀다. 피고인 한정우, 피고인 박유진. 법정은 두 피고인에게 사기죄, 문서 위조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이 술렁였다. 정우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정우가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미래야, 이러면 안 돼. 우리 사이가 진짜였다고. 널 사랑했어. 차갑게 돌아섰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다. 법정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할 시간이었다. 병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미래 씨,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수술이 성공적이었어요. 심장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고 인지 기능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가 깨어났다니. 병실로 달려갔다.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엄마.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엄마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우리 딸. 달려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품은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따뜻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세요? 그럼. 내 딸인데 어떻게 몰라. 미래야. 다 기억나. 엄마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 정우 오빠가 회사를 알아. 다 기억나. 그 사람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던 것도, 약을 더 먹이던 것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을 닦아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정우와 유진이 체포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까지.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우 오빠는 감옥에 갔고 회사도 지켜냈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렸잖아요. 처음부터 정우 오빠를 경계하셨는데.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 아니야.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엄마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던가.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엄마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진정됐다. 이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때였다. 엄마, 이제 제가 회사를 맡을게요. 엄마는 건강만 챙기세요. 엄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 내가 회사를 맡겠다고? 네. 제가 배운 것도 있고, 이제는 책임질 준비가 됐어요. 엄마가 20년 넘게 일구신 회사, 제가 지킬게요. 엄마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어렸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내 딸이라서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수개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회사도 엄마도. 엄마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퇴원 준비를 하며 엄마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사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지, 손상된 거래관계를 어떻게 복구할지. 모든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엄마, 이제 제가 공장을 지킬게요. 20년 동안 엄마가 일궈온 모든 걸 지켜낼게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봤다. 너라서 다행이야, 미래야.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퇴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오늘은 내가 공식적으로 회사 대표로 취임하는 날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 차림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표정은 단호하게.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였다. 미래야, 준비됐니?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다 됐어요. 거실로 나가자 엄마가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정말 대단해.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대표가 될 줄이야. 다 엄마 덕분이에요. 함께 회사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내가 공식적으로 대표 자리에 오르는 날. 그리고 회사의 새 출발을 알리는 날.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박수로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희망이 어려 있었다. 정우와 유진의 배신으로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모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대표실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곳은 엄마가 20년 넘게 지켜온 곳이었다. 이제 그 자리를 내가 이어받는 거였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괜찮아? 엄마가 내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당연하지.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알아.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 난 할 수 있다. 정우의 배신을 이겨냈고 회사를 지켜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전체 회의가 시작됐다. 대회의실에는 3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미래의류의 새 대표로 일하게 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붙었다. 지난 몇 개월은 우리 회사의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함께 견뎌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 미래의류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배신이나 속임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를 20년 넘게 이끌어오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일구신 이 회사를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엄마를 바라보자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우와 유진이 손을 댔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불법적으로 맺어진 계약들을 취소하고 손실된 자금을 추적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정우와 유진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다. 미래야,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잘 해내고 있어.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말씀 듣지 않고.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렴.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였다. 3개월이 지났다. 회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매출은 아직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지만 착실히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미래야. 정우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용건이야?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보고 싶어. 한때는 이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끊을게. 미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잠시 침묵했다. 과연 만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없다.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었다. 필요 없어. 넌 이미 내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였다. 아직도 이래?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네, 엄마. 금방 끝내고 갈게요. 엄마는 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졌네. 엄마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만큼은 아직 멀었죠. 엄마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함께 가자. 오늘은 특별히 내가 저녁 준비했어.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일어섰다. 창밖으로 공장이 내려다 보였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것이 생기 넘쳤다. 이제 이곳은 정말 미래 의류가 됐다. 내 이름처럼, 그리고 우리의 앞날처럼. 엄마와 함께 사무실을 나서는데 해질 무렵의 빛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따스한 빛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엄마, 우리 앞으로 더 멋진 회사 만들어요. 그래, 미래야. 우린 할 수 있어. 함께라면.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걸었다. 이제 모든 어둠은 지나갔다. 우리 앞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